오늘은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와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의 AB.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을 구하는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서 이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까요? 유도해 보시면 계산의 편리해서 2를 넘겨서 제가 계산할게요. 둘 다 양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할 거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2를 넘겨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자, 넘겨서 제곱을 할게요. 2의 루트 AB. 이렇게 제곱을 해서 우리는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두고요. 자, 여기가 4A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2AB랑 마이너스 4AB가 합쳐져서요. 그죠? 그래서 0 이상이 되고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A와 B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이었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양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호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이 등호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는 자, A분의 6이에요. 그러면 AB의 곱이 6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을 할 때요. 자, 우리가 AB가 6이 나왔는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나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산술기하를 보시면 언제 그럼 이 공식을 쓰느냐 보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합이 일정하면 곱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곱이 일정한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A 더하기 3B. 자, 2배에 둘이 곱하는 거죠? 곱하면 6AB가 되겠네요. 그런데 AB가 6이었기 때문에 자, 66, 36이니까 루트 36이 되겠죠?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일단 최소값은 12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은 편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호 성립 조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2A와 3B가 같을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어차피 최소값이 12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같으니까 각각이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 될 때, 그죠? 그 다음에 B가 2가 될 때, 그죠? 이때 등호 성립한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최대나 최소값이 발생할 때 그때 뭐 점이나 어떤 뭐 좌표 아니면 어떤 조건들을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2번은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 푸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잘못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A 더하기 B는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맞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A분의 1과 B분의 4 합인데 자, 여기 2배에 자, AB분의 4라고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식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 두 식을 곱해 버리면서 곱하게 되시면 루트 AB가 없어지죠. 그리고 2가 나오니까 4가 돼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야 라고 학생들이 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이 위의 식에서는 A와 B가 같을 때예요. 근데 이 아래 식은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넘겨가면 B는 4A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양수 중에서 A와 B가 같은데 B는 4A가 되는 저런 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틀린 풀이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만약에 연속한 식을 썼을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동일할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두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았다면 방과 같은 풀이는 솔직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하시면 1이 되고요. 자, B, 4에 B분의 A가 되나요? 그죠? 자, A분의 B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4가 보여서 자,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니까 B분의 4A에 A분의 B가 보이고요. 자,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이 두 식을 잘 보니까 어떻죠? 곱이 일정한 식이죠? 자, 그래서 2배. 자, 두 식을 곱하면 B분의 A와 A분의 B가 사라지고요. 4가 되고 5가 되어서 최소값이 9가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최소값은 9가 되고요. 우리 등호 성립 조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면 4a 제곱이 b의 제곱이 되니까 b는 2의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니까 b는 2a일 때 등호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때 최소값은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식을 다룰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자,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0이 양수인 두 근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양수인 두 근. 그죠? 그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럼 a가 모든 a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판별식 a 제곱에 자, 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네요. 이건 절대 부등식이죠. 알고 있죠? 0보다 큽니다. 항상.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는 걸 확인했고요. 두 근의 합이 2a니까 2a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 a-1이니까 양수가 되니까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a가 1보다 큰 거네요. 이 범위를 준 겁니다. 이 범위를 줬고 우리는 이 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고 싶은데 어떻죠? 합이 일정하지는 않고 곱이 일정하지 않은데 일정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5에 a-1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마이너스 5니까 1을 더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배. 자, 곱하는 거죠. a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5 곱해서 2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 식을 변화를 준 거예요. 1을 더 빼고 1을 더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요. 자, 곱이 일정하게 만들었으니까 2에 자, 루트 25가 되고 없어지고요. 그죠? 1이 남았죠? 자, 그러면 최소값이 1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활용한 절대부등식 문제를 봤는데요. 문제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